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린이 조선일보 김작가 기자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저희가 오늘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님 저희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지금 이하진이라는 지금 빌더로 일하고 계신 분을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지 신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그 인터뷰 현장 속으로 다 같이 고고! 저희 어린이 조선일보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건축 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그 건축 분야에 대한 꿈은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예체능 계열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도 미술을 했었고 그래서 뭐 예체능 체육이나 미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어떤 걸 할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 진로도 자연스럽게 미술에 관련된 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될 진로도 건축이었어서 대학교를 건축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학교에서 입시 준비를 하고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과연 나머지 2년이랑 또 다른 이제 대학교에서 5년 동안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하고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걸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고 의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게 하고 싶은 걸까? 그래서 점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지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 보자. 사회로 일찍 들어가서 한번 내가 직접 판단해보고 내가 직접 보자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빠가 먼저 일하고 있었던 건축 현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이제 너가 건축을 좋아하니까 진짜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 네 눈으로 직접 보고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해서 건축 현장에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처음 그거였죠. 네, 아빠도 빌더예요. 목조주택 빌더인데 저보다 한 달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보로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같이 혼나고 같이 그러면서 일 배웠죠. 원래는 이제 우리 집을 직접 짓자라고 하셔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배우려고 학원도 다니셨었고 그래서 아빠가 먼저 이 목조주택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쪽 이제 빌더 일을 직접 배우는 걸 먼저 살짝 실기처럼 배우기 시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빠도 그렇고 빠지게 돼서 이쪽 직업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목조주택이라는 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나무로 지은 집 여기까지만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그 특성이 있는 집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목조주택이요? 그리고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경량 목조조라고 이 벽체 자체가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쑤시개처럼 멀리서 보면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나무가 서 있어요. 그게 벽체가 되는 건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나무로 집을 짓는 그런 목조주택인 거죠. 목조주택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서든 이제 왜냐면 이 나무라는 자재 하나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어떻게 보면 쉽게 만지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정말 어딜 돌아다니든 어느 나라를 가든 이 나무 하나면 진짜 어디서 공간을 지어낼 수 있겠구나. 나는 접근이 좀 왔었던 것 같아요. 목조주택에서도 가장 기본이 경량 목조주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간단하지만 가장 기본을 갖추고 있는 그걸 선택하자 해서 경량 목조주택을 선택했죠. 아진 씨가 주로 이제 현장에서 하는 일은 어떤? 우선 저는 골조를 중심으로 우선은 제일 배우고 있는 게 큰데 왜냐면 이제 가장 뼈대고 가장 기초니까 집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골조의 조립이라던가 재단 그리고 레고 조립을 거의 한다고 하는 그래서 합판 치고 조립하고 뭐 안에 인테리어 작업도 다 하고. 그러면 이제 현장 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18살 때 7월 말에 시작했어요. 7월 말 8월 초? 횟수로는 3년 차. 3년 차. 제가 지금 12호? 13호 정도 집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12채를 네. 지으신 거네요. 와. 근데 요즘같이 이제 더울 때는 더욱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힘들지 겨울이 힘들지. 저는 겨울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여름은 네. 진짜 휴가 와서 태닝한다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뭔가 땀 흘리는 것도 즐겁고 네. 희열이 넘치는데 겨울은 진짜 너무 한번 추워가지고 네. 저 경주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람이 어... 너무 부은 거예요. 그래서 네. 비가 떨어질 것 같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녹은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춥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옷을 또 막 패딩을 입고 일할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많으면 껴입을수록 몸이 둔해지니까. 네. 그렇다고 얇게 입으면 추워서 몸이 얼고 그래서 입었다 벗었다 땀 흘렸다 식었다 이러니까 그 온도차 때문에 네. 감기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많이 춥죠. 지금 지었던 그 집들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집이라거나 좀 가장 만들고서 이제 뿌듯했던 그런 있죠. 어, 제가 새해에 일을 했거든요. 새해? 12월 22일부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껴서 1월 1일 딱 넘어가는 해 뜨는 걸 현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때 딱 이제 제가 20살이 19살에서 20살 딱 넘어오는 이번 연도였는데 그 집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제가 그 집에 이제 지붕이라고 하죠. 네네네. 지붕 계산이랑 재단을 직접 하고 사실 이게 자랑스러워 할 게 아닐 정도로 네. 되게 당연히 빌더분들이라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처음으로 그렇죠. 그걸 하게 된 게 네. 너무 잊혀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자랑스러워 해야 할 건 아니지만 뿌듯한 건 어쩔 수 없다. 그쵸. 그래서 그 집에 애착이 되게 커요. 건축주분하고도 되게 이렇게 친밀했었고 네네네. 팀장님한테 많이 혼나가면서 배운 진짜 팀장님이 저한테 알짜배기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면서 네네. 많이 희생해주시는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 집 자체 애착이 커요. 건축할 때 약간 아까 그런 계산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좀 꼼꼼함 같은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힘든 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첫 지붕을 계산했던 집 있잖아요. 그걸 처음 제가 팀장님한테 쫄랐거든요. 이거 나 주라고. 내가 해보겠다고. 네. 근데 그때는 왜냐면 나무 이제 자재를 시키는 것 자체가 이제 만약에 내가 잘못 잘라서 자재가 없으면 또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도 돈대로 나가지만 자재도 낭비되는 거고 시간도 이제 많이 낭비되고 그래서 그 지붕을 재단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손이 떨렸거든요. 사실 자신있게 말했지만 뭐 아침부터 점심시간 때까지 계속 이것만 붙잡고 팀장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많이 긴장도 많이 됐었고 실제로도 자재를 잘못 잘라서 다 버렸던 적이 있어요. 이만큼만 잘못 잘라도 못 쓰니까. 근데 그게 또 이제 편백 나무였는데 그게 또 이제 좀 비싼 거를 그걸 제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잘라버려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는 계속 한 번 더 확인하고 제가 원래 좀 섬세한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되게 거칠고 급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빠가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단하는 거라던가 그런 것들 조언을 많이 해주시죠. 빌더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게 빌더라는 직업이 정확히 어떤 건지. 빌더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건축을 짓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이 짓는 사람, 이런 어떤 공간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빌더에도 종류가 다양해요. 뭐 철근 콘크리트 빌더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하는 이제 분야는 목조주택의 빌더가 하기로 선택을 한 거고, 빌더는 이제 정말 그 한 분야의 그 공간을 정말 다 다루고,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빌더라는 말보다는 목수라고 많이 하시지만 깊게 이제 파고 들어가다 보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나 의미가 조금은 다르죠. 호주에서는 제 여자친구들 이제 원하는 장래희망 1위가 빌더, 엔지니어, 그리고 트레이디라고 하고 기술직을 되게 선망하는 직업이에요. 기술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만큼 그만큼의 수입도 많이 큰 편이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드 자체도 되게 높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작업이죠. 직업인데 한국에서는 조금 인식이 다르더라고요. 외국과는. 외국에서 빌더라고 하면 오라고 해줘요. 호주에 있었을 때는 진짜 빌더라는 직업 뭔지도 몰랐었어요. 사실 저도.
근데 이제 한국에 오고 나서 네. 건축 현장에 이제 들어가고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알아보다 보니까 네.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이제 목조주택이 미국에서 온 네. 거다 보니까 아. 점점 이 뿌리를 찾아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의 그런 문화나 이런 이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떤지 저도 알게 됐어요. 그때 한국에 오고 나서. 그럼 호주에서는 그 이제 미술 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네. 뭐 고등학교가 전공 과목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그 과목을 이제 10학년 때부터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요거를 듣겠다. 그래서 점점 이제 11학년, 12학년 시니어가 돼가면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원서를 넣고 이제 네. 대학교에 가고자 하는 과를 선택을 하겠다. 이거를 연결시켜서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요. 네. 그래서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에서 그 학교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수업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나 이 과목 안 듣고 내가 응시할 과목들 선택하겠다 하면은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목도 그냥 국수사과가 아니고 뭐 엔지니어가 그리고 목공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수학도 실무 수업으로 좀 더 많이 갈리기도 하고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선택했던 게 미술이었고 그래서 저도 미술 쪽으로 계속 이제 11학년 때부터까지 계속 했었고 그리고 체육 이런 것들을 선택을 했었죠. 그 고등학교에서는 뭐 딱히 이제 뭐 많이 갈리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는 미술이었죠. 그림도 잘 그리시겠네요. 잘 그리는 건 제가 근데 뭔가 이렇게 이거 똑같이 그려 이런 걸 싫어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도 선생님들 그걸 많이 알아주셔서 좀 네네. 제 스타일대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죠. 이제 재능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으신 것 아유,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축 외에 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저는 몸 쓰는 거를 다 잘할 자신이 있어요. 뭔가 재능이 있어서라기보다 네. 내가 좋아하니까 네네. 될 때까지 하니까 네. 잘할 자신이 있는 건데 운동을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도 학교 대표를 뛸 수 있는 운동 그건 다 선택해서 신청해서 했거든요. 그 정도로 운동에도 잘하진 않지만 될 때까지 할 자신도 있고 그래서 미술을 그리고 네. 건축에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나 내 관점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색깔 쓰는 것도 좋아해서 목공도 미술이랑 목공이랑 좀 합쳐진 것들을 좋아해요. 그냥 뭐 이런 상자나 네.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좀 뭔가 나만의 그걸 담을 수 있는 합쳐진 작품들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구라던가 네. 디자인된 인테리어 소품이랑 저런 뒤에 있는 것처럼 좀 뭔가 나무를 재사용해서 그거를 조금 그림이랑 그리고 좀 다른 것들을 좀 합쳐서 만드는 걸 좋아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 없는 걸 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미술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그리는 거에는 한계가 없으니까. 네. 그럼 처음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실 때 네. 약간 자기의 성장 과정을 담는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실수하는 과정도 다 노출이 되는 건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저는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전 당연히 그냥 18살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요즘 블로그 네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겠거니 해서 나도 재밌을 것 같아 해서 한 건데 부모님이 알고 보니 이제 추천해 주셨던 이유도 제가 학교라는 이 집단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의 약속이랑 깬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 걸 깨고 나 혼자 독단적으로 나왔는데 너가 사회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과의 계속 교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그런 교류가 가장 한계 없이 일어나는 곳이 인터넷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지만 그만큼의 강한 이점이 있어서 너가 그걸 잘 공부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나는 이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진짜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빠가 실수하는 모습을 계속 이제 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편집으로 그걸 뺄 수도 있는데 네. 우는 모습도 자꾸 보여주고 자꾸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을 때 처음에는 좀 많이 서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시간이 되고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판단하고 좀 뭔가 편견으로 보시는 사람들한테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말을 하는 100번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왔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내 스스로도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한 선택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온 시간 동안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성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 다른 세대의 친구들이 저 같은 길을 간다고 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아주 하찮은 거라도 참고서가 돼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포기 안 한 게 좀 크죠. 오기로. 들어보니까 부모님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대감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조언 같은 거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가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좀 서운할 정도로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도 많았고 지금 와서는 그게 정말 날 위해서였다는 건 알지만 그때 엄마가 되게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다독여 주셨다기보다는 조금 내가 나를 잡는 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따뜻했다기보다는 그때 그 시간에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힘든 건 힘든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있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엄마가 그때 좀 다독였다기보다는 꽉 잡아주셨죠. 포기하지 말을 하고 이제 많은 집들을 지으시겠지만 네. 가장 지어보고 싶은 나만의 어떤 꿈의 집이라던가 꼭 이 집은 짓겠다 그런 거 있으세요? 어떤 무슨 양식이나 형태 이런 것들은 없어요. 뭔가 진짜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어주는 그 마음이나 그 과정은 어떨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세계 여행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제 3국 있죠. 뭐 태국, 라오스, 필리핀 이런 데를 가시면서 엄마가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너가 정말 사람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사실 집은 필요한 사람이 많고 공간도 사람을 위한 건데 뭐 안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그냥 되게 철없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점점 일을 하다 보니까 엄마가 했던 말이 어떤 마음을 했던 말인지 좀 진심으로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보지 못했던 곳에 있는 사람들 진짜 공간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일까 알아가고 싶고 그런 공간을 정말 만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사실 이 목조주택을 선택한 것도 그 이유예요. 어쨌든 이런 삼국이나 진짜 공간이 필요한 곳에 제가 화려한 집을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나도 가장 기본이고 가장 튼튼한 집을 지어줘야 하기 때문에 목조를 선택한 거고 그런 식으로 뭐 어떤 화려한 건축물, 날 대표하는 건축물을 짓고 싶다 이런 건 없어요. 네, 앞으로의 어떤 목표라던가 꿈이라고까지는 좀 거창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여행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제 3국이랑 우선 유학을 가고 조금 더 이제 건축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이해도도 높이고 그리고 좀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얻는 철학이 있어야 그것도 그 집에 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공간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인지 직접 알고 싶어요. 사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걸 진심으로 내가 깨닫고 진심으로 알아야지 그것도 공간에 녹아들 수 있는 거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또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경험하려고 하는 거고 제 다음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계속 끊임없이 그냥 경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계속 알아야겠어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이제 독자들이 거의 이제 어린이랑 청소년 위주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한마디 그냥 소감을 해주시면. 제가 아직 그럴 위치는 아닌데 저도 아직 당당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는 없지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뭔가 사회에 타협하지 않고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포기만 안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저씨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거는 원천이 뭐예요? 아, 원천이요? 네. 엄마죠. 아. 엄마, 아빠. 엄마가 계속 강조하셨던 게 그거예요. 네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니는 네가 경험해야 되고 네가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냥 온실 속 화초가 되고 싶지도 않고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싶지도 않고 온갖 고생을 사서 해보고 싶어요. 엄마가 항상 알려주셨던 게 그거니까.